파트별로 발표할 건데 먼저 제가 짧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Y세대 혼란 그리고 희망이죠. 85부터 95가 저희는 다 엮여 있는데요. 자, 다음으로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그 세대 경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개개인의 맥락에서는 여러분 그 뭐 수혜지 시대, 옛날 예수님 시대 뭐 다를까요? 그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 100년도에 그 종이를 발견했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아, 요즘 시대들이 너무 요 세대들이 너무 싫다. 아, 정말 요새 애들은 말도 안 듣는다라고 이게 300년도에도 그대로 적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세대 경험이라는 거는 그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공유하는 건데 우리 산업화 시대, 5060 산업화 시대, 저 때는 어땠죠? 아주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시대 어떻습니까? 아까 타는 목마름이라 이야기하셨는데 네, 이때는 그 군부 독재에 맞서서 민주를 외쳤는데 그럼 또 시대 정신이란 게 또 그 공통적으로 공유를 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예전 유럽, 저기 유라시아로 넘어가면 1922년도에는 시대 정신이 뭐였을까요? 예, 바로 레닌 공산혁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지금 현재 1985, 1995는 별다른 시대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사실 이것이 이제 시대적 고민인데 우리는 어떠한 시대 정신이 상실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엄청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자, 뭐냐면은 겹치는 것들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열심히 시대의 아픔들을 설명해 주실 거기 때문에 핵심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또 우리 세대가 왜 낀 세대냐? 자, 여러분 공동체 열광을 겪었던 세대다.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 혹시 지금 MBC, KBS가 엄청나게 지금 그 재표를 보면 소득이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 지금은 뉴미디어인 유튜브로 각자의 연예인이 있죠? 제가 제 구독 목록을 좀 공개하기 부끄러워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좋아하는 팬들을 여러분들은 누군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보고 있는 유튜버들이 다 다른데 이 시대 때는 공통적인 있죠? TV만 틀면 유재석이 나오고 TV만 틀면 뭐 H.O.T도 나오고 해서 모두가 공유하는 모두의 연예인, 모두의 앵커, 모두의 MC가 있었습니다. 네, 별다른 뉴미디어가 존재하지 않던 시대라서 어떤 한 가지 현상에 단체가 열광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나쁜 쪽으로는 궁극주의적인 것들도 잘 발현될 수 있고 좋은 쪽으로는 이런 단합과 열광이 또 잘 버무러질 수 있는 게 우리 세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특히 우리 선배님들 세대 때에도 동일하게 비극은 항상 반복되어 왔지만 또 우리 시대 때 있었던 어떤 비극이나 사건들도 있었죠. 저는 어떤 같이 중립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저는 동의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연평도 도발을 반대죠. 큰일 날 소리죠, 이거는. 예, 근데 상품백화점 붕괴 그리고 이런 천안함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인 건 뭡니까? 바로 어떤 비극적 사건, 공동체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그러다 보니 우리 세대는 아무래도 좀 생존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됐다. 예, 그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다음. 자, 변화의 가속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진짜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세계에서 큰 흐름 중에 하나는 여러분 LGBT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물론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거는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너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쁘다 좋다 할 게 아니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또 유럽이라든지 이런 아메리카 등지에서는 굉장히 시대적 스탠다드로 보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시초가 되었던 문화적 변혁이 우리 홍석천 배우의 커밍아웃 나는 게이다 난리가 났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 우리는 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유별나게 보기도 하는데 사실 제 친구 중에서도 11년 만에 저한테 커밍아웃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걔가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걱정마 종기라 난 너 싫어해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그 친구 제가 이제 잘 대화를 해서 지금은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매우 감사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이제 문화적 전환점의 첫 번째 또 이런 큰 사건 시대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약간의 스탠다드라고 하긴 그렇지만 큰 정서적 전환이 있었고 둘째는 이거는 촛불 시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치 선택의 이야기니까요. 비극은 비극이지만 이건 정치적 사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서 뭐가 됐느냐? 적어도 시민 능동성이 바뀐 거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이 정치적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기에 또 어떤 변화가 있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청년의 삶은 사실 이게 또 우리 세대라고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게 우리 지금 세대들 동일하게 다 겪고 있죠. 다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큰 작품입니다. 네, 조금 이따 우리 X세대 설명을 들으면 한번 비판해 보도록 합시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극적이고 어려워 보이는 어떤 다이나믹한 동화 속에서 살고 있는 저희였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시대 정신이 또 어떤 열정과 비극, 변화극단을 모두 겪었기 때문에 반대로 또 적응도 잘하고 회복 탄력성도 있고 미래 지향성을 또 노릴 수 있는 그런 또 세대가 아닌가. 또 저는 한반도 통일 세대니까 이거는 좀 저의 가치관이 들어간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한반도 통일 세대가 되기를 좀 기원하면서 저의 짧은 발표를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술의 발전을 맡았습니다. 제가 2020개 대학원생이어서 그런 것 같고요. 기술과 반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 중간 단계에 걸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방금 말한 그 Z세대들이 말했던 엄청나게 익명적이고 엄청나게 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과 그리고 그 X세대 분들이죠. X세대 분들이 엄청 아날로그적인 그리고 이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편함이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세대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제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플로피 디스크라고 하는 지금 세대분들 아마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게 한 3MB 정도를 쓸 수 있는 조그만 저장 장치인데요. 이런 것도 써본 적이 있고 그리고 당연히 SNS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오늘 계곡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폰이 고장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Y세대니까요. 이게 폰이 없다고 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적응을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또 여러 가지 일상의 편리함들이 저희 세대에서 대표적인 게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좀 다양한 신기한 발명품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했지만 지금 세대에서는 안 쓰고 그리고 옛 세대에서는 안 썼던 그런 발명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학창 시절에는 좀 이게 놀러 다니면서 가졌던 것들이 막 킥보드나 힐리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신발이 밑에 바퀴가 달려가지고 그러니까 롤러장이 X세대가 쓰셨다면 그 다음으로 발전된 약간 신발과 바퀴가 같이 있는 그 힐리스였습니다. 신발도 같이 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 광고 재생 좀 하겠습니다. 저에서 지금 강조하는 게 영상 통화예요. 그리고 애니콜은 지금 아마 사라진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세대 때 이제 피처폰 드디어 이제 삐삐에서 핸드폰으로 벗어나 딱 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었고 저거 이제 통화를 그냥 할 수 있고 그거에서 이제 영상 또한 이제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엄청 신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편리한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MP3, PMP를 혹시 아시나요? PMP를 공부할 때 쓰셨던 분들이 아마 Y세대일 겁니다. 그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에 밀려 사라졌죠. 근데 그때는 엄청 편했습니다. 그걸로 막 인강도 듣고 영화도 저장하고 그리고 MP3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전 세대분들은 CD나 카세트 테이프를 쓰셨다면 그거보다 몇백 배는 되는 그 음악을 저장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또 이제 스마트폰에 밀려 사라졌죠. 이런 일상의 편리함들이 저희한테 좀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때부터 이제 슬슬 점점 이제 저 편리함이 늘어나면서 이제 사람끼리 연결이 이제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전화기라는 걸 제가 안 들고 다녔는데 그래도 이제 약속을 잡고 놀고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화기를 붙들고 있고 이제 안 하면 이제 좀 아쉬운 그런 느낌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컴퓨터가 이제 되면서 이제 게임도 하고 그리고 이제 버디버디나 이런 SNS 초창기 SNS도 해보고 싸이월드 이런 것도 시작하면서 서로 이제 관심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도 이제 2010년대쯤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정말 많은 대화가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까지 오고 갔는데 첫 번째가 지금 새벽에 이제 전 남친 혹은 전 여친이 이제 잔이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옛날에는 할 필요가 없었죠. 안 해도 됐었고 멀리 가야 되니까 거기까지 집에 찾아가서 그래야 됐었는데 지금 그냥 카톡을 딱딱 누르면 그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역사들이 참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 오른쪽에 이제 아이유가 동생한테 하는 건데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계속 이제 갈구는 모습이 보이시죠? 아이유가 매일매일 이제 톡을 받으라고 이제 갈구는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연결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SNS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슬슬 이제 일종의
불필요한 것까지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세대가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뭐 내 탑 지금 그 연락에 지금 답장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연락이 없으면 그냥 바쁜가 보다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저기 페이스북인데 저 초록불이 켜지면 들어와 있는데 답장을 안 한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SNS 스토리에서도 이제 읽은 사람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가지고 내가 보낸 정보를 누가 캐치를 했냐를 알 수가 있어서 이제 점점 연결이 많아져서 좋은 것도 있지만 좀 피곤해지기 시작한 그런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분명히 태어났을 때도 컴퓨터가 있었고 디지털이 있었지만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는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이고 그 전까지는 사실 아날로그에 좀 더 가까웠거든요. 어릴 때 그냥 동네 친구들끼리 전화를 하지 않고도 그냥 모여서 놀고, 그리고 이제 굳이 약속을 잡지 않더라도 기다리고 몇 시간씩 기다리는 그런 여유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 지금 세대에서 여전히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SNS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SNS나 어떤 사람끼리 연결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사이에 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보셨나요? 이게 바로 Y세대. Y세대 하면 생각나는 노래와 연예인 그리고 패션 아이템은 덤으로 제가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두 가지의 주제로 짧고 굵게 Y세대 음악을 즐기는 방식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자, 보시죠. 첫째, 감성으로 연결된 시대라는 주제인데요. 그때 그 시절은 노래 가사로 울고 일촌평으로 사랑하던 세대였습니다. MP3가 요즘은 파일 확장자에서나 볼 수 있는 말이죠. 그 당시는 MP3라는 혁명이 있었습니다. 용량도 작아 10곡 정도 들어가면 꽉 차서 최애 플레이리스트만 담았었죠. 그리고 싸이월드 미니 홈피라고도 하죠. 이곳에도 최애 플레이리스트를 담아놨었고, 감성 글귀 노래 가사를 인용해서 이불킥 흑역사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Y세대가 아니어도 싸이월드 다들 하셨다면 흑역사 게시물 한두 개쯤은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도토리를 털어가면서 BGM의 진심이던 시절, 그때는 저희가 도토리를 선물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 따지면 그 최초의 가상화폐라고. 도토리 선물이 그 사람들끼리 이제 야 나한테 생일 선물로 몇 개 좀 해봐봐 하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마 제 기억에 500원에 한 곡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한 100곡 정도 갖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 뭐 저는 한 50곡 정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제 몰래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 BGM은 요즘의 상태 메시지와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이 친구 헤어졌구나, 연애하고 있구나, 짝사랑하고 있구나,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그 음악으로 말하는 세대였습니다. 네. 짝꿍과 이어폰 한쪽씩 나눠 듣기.
야, 너 곡 뭐 있냐? 서로 물으면서 공유하거나 MP3 건전지 다 됐어. 점심까지만 빌려줘. 라고 하거나 이 노래 완전 좋아하며 학창시절 친구들과 책상에 앉아 서로 낭만의 늪에 빠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음악을 낭만으로 감상했던 Y세대를 보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한 아이돌 동방박사 아니고 동방신. 장기자랑하면 떠오르는 탑 5개를 뽑았는데요. 너무 많아서 5개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동방박사 이런 얘기 했으면 동방신기 그 카시오페라고 팬분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반에서 이런 드립 쳤다가 이제 여자들한테 매장당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방신기의 그 하루만 내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 오베이비. 허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어머나를 외쳤던 그 어머나 다시 한 번 말해봐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원더걸스의 텔미, 스키니진의 절정, 형형색색 칼라 스키니진을 유행시킨 그 소녀시대의 지지지지 베베베 지고요. 그다음 모든 남자들의 모창 1위 쌈자라고 불린 남자, 네, 버즈. 그, 혹시 쌈자가 뭔지 아세요? 그 남자를 몰라를 버즈가 과몰입하다 보니까 쌈자를 몰라 해가지고 쌈자신이라고 불렸어요. 네, 그래서 네, 저희만 모르겠고 그래서 그 버즈에 또 그 노래 말고 겁쟁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나는 겁쟁이랍니다 이런 노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밴드를 하니까 밴드보도 하나 넣었습니다. 그 나는 낭만 고양이 요즘도 많이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리필터의 낭만 고양이 네, 이렇게 5곡 소개해드렸고요. Y세대를 공감하고 싶으시다면 한번 한 시대를 장악했던 이 노래들을 들어보시기 추천합니다. 네. 그때 춤신 추망 역시인지라 요전까지도 전부 활동 중인 것 같아요. 그녀가 하면 모든 게 트렌드가 된다. 걸스 힙합으로 그 당시 모든 음원을 다 휘어잡았던 이효리. 태양을 피하는 방법부터 레이니즘까지 피지컬과 춤 따라올 자가 없었던 비. 그리고 어린 나이로 데뷔해 일본에서까지 인정받은 여자 솔로 댄스 원탑 보아. 오늘 보아 흉내 좀 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의 연예인까지 봤고요. 네, 그다음에 저 그리고 쳤던 그 가수가 있는데 나나나나나나나 아시죠? 네. 이 노래를 부르던 채연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레전드 추억인 이제 눈물 셀카짜리라고 있습니다. 그 나는 가끔 눈물 흘린다 이렇게 또 저 글씨체로 쓰셔야 돼요. 점점점을 많이 붙이고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싸이월드의 눈물 셀카와 함께 올린 게시글인데 이 사진과 글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밌는 밈 유행이 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수와 연예인들이 모여 엑스맨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그 속에서 나온 수많은 웃긴 짤들, 댄스 신고식 등 저희는 스마트폰이 아닌 MP3, 스트리밍이 아닌 본방사수와 같이 그때만이 간직할 수 있었던 유치하고 오글거리는 것들의 집합체. 우리는 그때 그것을 낭만이라 불렀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Y세대의 음악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던 그 시절의 언어였다. 끝까지 오글거려서 죄송합니다. 네, 저희 Y세대 학교 생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때는 교복과 규율이 되게 엄격한 시대였는데 사실 지금 이 교복도 제가 당근으로 구매한 거라서 요즘 교복이에요. 그래서 저희 때는 이렇게 짧고 작지 않았고요. 지금 배에 너무 많은 힘을 주면 했는데 되게 무릎까지 되게 길고 항상 구두 신어야 되고 머리 규정도 정말 심했었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등교할 때 선도부가 항상 검사하고 벌점 주고 약간 그런 엄격한 규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벌도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그래도 Y세대에서는 나름 어린 축에 속하는데도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체벌이 달랐어요. 중학교 때는 정말 많이 맞았었고요. 그래서 약간 납득되지 않는 이유 등으로 많이 맞기도 했었고,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좀 체벌이 많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초등학교 때는 학습지가 진짜 많았어요. 구몬이나 싱크빅 이런 게 되게 많았었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인터넷 강의가 좀 대중화되면서 학원을 가지 않아도 이제 온라인 강의로 듣는 시대였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 모든 것이 이제 합쳐져서 자율학습, 학원, 인강에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던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래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게 유행하던 게 되게 많았었어요. 약간 노스페이스 패딩, 바람막이, 아니면 잔스포츠 가방, 운동화 이런 것처럼 이제 그것도 되게 철이 길진 않았던 것 같은데 하나가 유행하기 시작하면 색색별로 그 아이템들을 다 사서 입는 게 유행이었고, 그래서 되게 부모님들이 힘들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시대의 SNS는 앞에서도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싸이월드, 버디버디 이런 게 많았었고요. 근데 그래도 학생 때는 주로 문자나 전화로 친구들이랑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방, PC방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자 친구들은 노래방 진짜 많이 갔고요. 한 번 갔을 때 2~3시간 기본으로 코인 노래방이 아닌 룸 노래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PC방은 제가 찾아보니까 90년대 말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2000년대 초에 전성기를 가장 많이 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PC방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바람의 나라, 리니지 이런 크레이지 아케이드 같은 게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약을 하자면 저희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경쟁적인 분위기가 많았지만 그래도 학업 후에는 친구들이랑 오프라인에서 되게 많이 즐겁게 놀았던 기억들이 있고요. 네, 끝입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밀레니얼 Y세대의 자유와 회복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면서 끝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에게 자유는 어떤 거였는지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세대의 첫 번째 자유는 선택해야 하는 자유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보다 윗세대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어떤 자유를 갈망함이 있으셨던 것 같고, 이제 방금 저희 앞에 발표했던 Z세대에게는 자유는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당연한 기본값인 것 같은데 저희는 좀 그 사이에 있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멘트가 좀 상징적인데 저희는 항상 자라면서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런데 이제 추가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인 게 좋지 않아? 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란 세대입니다. 그래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저희 자녀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부모님의 영향을 사실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Z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어떤 좀 그 규범이나 규율에 대한 좀 그런 이제 선이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도전하고 시도할 자유가 있는 세대가 찾아왔지만 뭔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나 또 선택을 잘못했을 때의 자책이나 타격감 또한 많이 받고 자란 세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무력한 자유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정보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또 아까 이제 나가가 발표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점점점 알게 되는 그렇게 좀 연결성이 강화되다 보니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불확실하고 비교가 되고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오히려 때로는 그 자유에 보이지 않으면 저희 세대에서 약간 조금 뒤처지는 듯한 뭔가 조금 별로 만약에 누가 저희를 이제 뭐 이렇게 영입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면접을 보려고 했을 때 되게 별로 안 자유로워 보이면은 약간 안 뽑는 그런 문화가 저희한테는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를 그냥 좀 브랜딩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남들보다 우리 세대들보다 좀 더 남들 자유로운 사람이야를 뭔가 해내야 된다는 생각들도 저희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사실 그게 좀 위선이잖아요. 내가 진짜로 자유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사회 구조 속에서 속으로 무력함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유는 자기를 지키는 자유를 추구하게 된 배경. 네. 일단 저희가 아날로그 감성과 디지털 문화를 모두 경험한 세대다 보니까 두 가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사람과 연결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또 너무 연결되면 얼마나 또 피곤한지 또 아는 세대고요. 스스로에게 그래서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는 세대라서 그 균형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자유를 대부분 추구하는 것 같고 선택을 하지 않을 자유, 무언가에 빠지지 않을 자유, 나를 잃지 않을 자유 등을 추구하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회복, 저희 세대에게 필요한 회복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분히 괜찮다는 확신의 회복. 저희는 사실 좀 늘 조금 부족하다 느끼며 컸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보시기에 뭐 이렇게 저기 훌륭한데 뭐가 이렇게 부족하지 생각하겠지만 정말 이 생각은 다들 갖고 있는 것 같은 게 스펙 경쟁이 이제 시작된 취업난이 시작된 세대이기도 하고 그 성형외과가 되게 그 얼굴을 그 갈아엎는 그 성형이 되게 시작된 세대이기도 하대요. 저희가 그러니까 외모로서의 경쟁, 그 다음에 소셜 존재감 안에서의 또 경쟁, 관계성 이런 부분에서 모두 뭔가 나는 좀 부족하다라고 늘 생각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에게 필요한 회복은 더 내가 또 노력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해가지고 더 나아지는 나보다는 이제는 지금 이대로 충분한 나를 확신하는 그런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두 번째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나는 말씀을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회복과 관련된 말씀은 이제 창세기 1장 31절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두 번째, 실패해도 괜찮다는 용기의 회복입니다. 저희는 좀 되게 열심히들 살았어요. 그래서 늘 계획을 세우고요.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완벽주의들이 다들 어느 정도는 있는 세대입니다. 완벽을 추구해와서 뭔가 실패한다거나 쉬어간다는 거에 익숙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실패하면 안 되는 줄 알았고 잠깐 멈추거나 이러는 것도 안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에게 회복, 쉬어도 괜찮다, 또 조금 뭔가 실패가 있거나 부족해도 충분히 사랑받을 만하다는 그런 어떤 용기의 회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떠올린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말씀이었고요. 세 번째로 연결되되 조용히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한테 필요한데요. 너무 많은 연결은 사실 오히려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과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고요히 존재하고 존재할 수 있는 안전한 어떤 자유로운 공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 모든 어떤 저희에게 필요한 회복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서 사실 주는 복음의 말씀과 또 이 교회 공동체가 주는 그런 어떤 이제 공간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떠올린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에 대한 말씀인데요. 되게 이번에 이제 세대공간 프로그램을 제가 처음에 제안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저희 세대 것 5번째 질문을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저도 물론 저의 이제 유능한 비서인 챗GPT와 함께 준비를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준비하면서 되게 생각보다 저희 세대 이제 친구들에게 교회가 굉장히 회복의 공간이 될 수 있겠다는 오히려 확신과 소망을 또 얻게 되었고 그럼 저희가 정말 청년들이 여기 와서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정말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Y세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Y세대의 발표 감사합니다. Y세대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뭐 기다리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짧게 적어봤는데요. 네, 유명 전문 강사 같은 종길 목사님, 네, 나이가 의심되는 마가 목사님, 세븐과 보아 연예인 커플 형석 지성, 그리고 사생팬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고딩 주민 목사님. 사랑 꼭 이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누가 보면 꼭 선생님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리를 잘해주시네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들 준비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정된 발표 시간보다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녁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부담 갖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